돈 안 되는 꿈을 돈 되는 직업으로 만드는 법. 20%의 시간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는 것은 물론 매력적으로 들린다. 그동안 생각만 하던 이탈리아어를 배우거나 피아노 수업을 듣거나 구상해둔 소설을 써보는 것을 누구나 원할 것이다. 수년간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라고 노래를 불러왔지 않은가. 이 책에서 가장 먼저 일정을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바쁨이 성공의 지표가 아님을 이해하고 시간과 생각의 여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말이다. 바쁨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아주 짧은 시간일지라도 실험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 보상은 생각 이상으로 크다는 것을 기억하자. 조나선처럼 중요한 비즈니스 인맥을 쌓아서 큰 거래를 성사시킬 수도 있다. 또는 애덤처럼 잠재적인 신규 채용 관리자에게 우리의 능력을 보여줄 수도 있다. 직업적으로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20% 시간 전략을 수용하는 것은 여전히 좋은 패가 되어준다. 이것은 대학 교수인 말레나 코르코란이 발견한 사실이기도 하다. 말레나는 남편이 교수직을 제안받았던 20년 전에 함께 미넨으로 왔는데 얼마 후 브라운 대학교 동문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폴란드 지역 책임자를 맡지 않겠느냐는 이메일을 받았다. 물론 미넨은 폴란드가 아니다. 폴란드인 지원자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할아버지가 폴란드 출신이었던 말레나에게 제안이 온 것이다. 저에게 연락한 동문이 워낙 간절해 보였어요. 이유를 즉시 알 수 있었죠. 공산국가였던 나라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갑작스러운 전화를 걸 수 없거든요. 그녀는 결국 절차를 수정해 그 해에 폴란드 지원자 전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그녀의 성공에 깊은 인상을 받은 브라운 대학교에서는 여전히 자원봉사 역할이긴 했지만 그녀를 동유럽 지역 책임자 역할로 그 다음엔 유럽, 아프리카, 중동 지역 총 책임자로 빠르게 승진시켰다. 딱 하나 있던 아이디어가 좋았어요. 뉴저지에서라면 후보자를 스타벅스에서 만나겠지만 그런 방법은 완전히 잊어야 했어요. 지금 사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인종, 전공 분야, 학습 성향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시켜줬죠. 그녀가 하는 일은 엄청난 만족감을 주었다. 독일에서 외래 교수로 일하면서 종신직을 얻어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말레나는 이 일로 상까지 받고 난 후 자원봉사 경험을 일생의 업으로 삼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외국인 학생이 미국의 명문대에 지원하도록 돕는 사업이었다. 말레나는 이런 새로운 방향성을 20% 시간 활용을 통해 자연스럽게 발견했다. 그녀의 남편이 말하는 것처럼 현재 많은 사람이 꿈꾸는 방식으로 교육자가 된 것이다. 우리는 진로에 대한 확신과 명확한 방향을 알고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20%의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을 활용하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 베키 라스트는 15년간 관광업계에서 일하다가 전직해 다른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관광업계가 그리워 돌아가고 싶었다. 그 방법을 찾던 중에 1년간 호주의 국제 자원봉사단체 가로 열고 미국의 평화봉사단과 비슷하다 가로 닫고를 통해 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바누아투 관광청을 돕기로 했다. 친구들은 이 생각이 별로라고 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은 달랐죠.
이 기회는 그녀가 사랑하는 분야와 다시 연결해주고 게다가 다른 사람까지 도울 수 있었다. 하지만 계획을 벗어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한다. 강도 5의 사이클론이 불어닥쳐서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일대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직원과 시민은 대부분 자신의 가족을 돌보고 주변 지역을 복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결국 베키가 나서기로 했다. 직원 중에서 일에 집중할 여력이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저는 손실 분석을 하고 일대의 복구 계획 보고서를 쓰는 일을 맡았어요. 이건 제 업무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일이었어요.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녀는 이런 일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방법을 찾아냈다. 바누아투의 복구 작업에 전념하면서 베키는 세계은행뿐 아니라 다른 기부 단체와도 함께 일했다. 재난 이후에 두 곳에서 저를 관광 컨설턴트로 고용했어요. 정부 부처에서도 바누아투 추가 2년 체류를 후원해 주었죠. 현재 베키는 세계은행 그룹의 상근 직원으로 일하면서 태평양 관광 개발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다. 그녀는 관광업에서 다시 일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은 알지 못했다. 그러나 직감을 따르고 자원봉사 경력을 활용함으로써 유망한 새로운 기술을 익혔고 예상치 못한 새로운 기회를 붙잡았다. 20불의 시간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새로운 시도가 실제 수입원이 되어 주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현재 호주에서 비영리 단체를 이끌고 있는 크리스티나 라이언은 처음부터 사회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에 헌신해왔다. 여성 권리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왔고 여성 장애인 관련 단체를 대변하는 국가위원회의 일원으로도 일했어요. 15년 이상 그녀는 이런 일을 자원봉사를 해왔다. 그 과정에서 크리스티나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었고 호주 대표단의 일원으로서 유엔에서 중대한 여성 권리 협약을 논의하기 위해 뉴욕에 출장을 가기도 했다. 성평등 혹은 장애인 관련 위원회나 대표단 업무를 맡아달라는 많은 요청을 받았어요. 봉사활동으로 10년은 먹고 살 전문 지식을 얻었죠. 그녀는 봉사활동으로 활약했던 분야에서 돈을 받고 일하게 됐다. 그렇지만 20% 시간 전략을 추구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더 많은 소득 창출을 위해서가 아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머릿속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드는 6가지 방법. 원하는 목표를 미루는 데에는 100만 가지의 이유가 존재한다. 작가이자 연설가인 56세의 페트라 콜버가 마음속에 품고 있던 큰 꿈은 DJ가 되는 것이었다. 이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게으름 때문이기도 했고 내가 정말로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자기 의심 때문이기도 했다. 또 다른 이유는 제대로 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기왕 시작한 디제잉이니 잘하고 싶었어요. 그럭저럭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열광하길 바랐죠. 물론 이것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해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무척 높은 기준이었다. 우리는 누구나 장애물과 내면의 장벽을 마주한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20%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서 원하는 목표를 정말로 달성하고 싶다면 해오던 생각보다 한 수 앞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다음은 이를 위한 6가지 방법이다. 제대로 지원받기.
페트라가 디제잉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선언했을 때 음악을 사랑하는 친구가 믹싱을 해서 음악을 미리 들어볼 수 있는 장비를 선물해주며 제대로 준비시켜 줄게 라고 했다. 이렇게 지켜봐주는 상대가 없다면 사람들에게 목표를 말로 표현하거나 어딘가에 적어두는 등 어떤 식으로든 선언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 금세 포기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신뢰하는 친구들로부터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코치 고용하기. 페트라는 친구에게 조언을 들었지만 누구나 진입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알지는 못한다. 물론 인터넷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빠르게 배우는 방법 중 가장 좋은 한 가지는 바로 코치를 고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잭 브레이커가 했던 일이기도 하다. 마케팅 및 혁신, 컨설팅 펌의 CEO인 잭은 줄곧 문학에 대한 열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문학은 언제나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었죠. 선생님들은 좋은 삶을 살도록 저에게 영감을 주었고요. 바쁜 CEO인 그는 원하는 만큼 책을 읽을 시간이 없었다. 만일 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누가 그와 그런 주제를 토론하고 싶어 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팬데믹이 그에게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자가격리를 하면서 따분한 일상의 루틴, 불안, 재택근무, 높아진 스트레스, 끊임없는 변화, 줄어든 사람들과의 만남 등이 저에게 타격을 입혔습니다. 저는 제가 사랑하는 걸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타협하는 일이 많았어요. 중요한 것보다 긴급한 일들에 집중하면서 말이죠. 그는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기로 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고 책임지기 위해 선택하고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잭은 문학 코치를 고용했다. 잭은 사실 이런 직업이 있는지 몰랐다. 대신 온라인 강사들이 이렇게나 많으니 그와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줄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했다. 여러 플랫폼을 탐색한 결과 멕시코에서 대학을 나와 문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으며 영어를 할 줄 아는 학생을 만났다. 이들은 금요일 저녁마다 1시간씩 만나서 그 주에 읽은 단편 소설에 관해 토론을 벌인다. 작가는 살만 루슈디, 레이먼드 카버, 아슐러, 루긴, 준파, 라이리 등 다양했다. 먼저 우리는 작품을 재미있게 읽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총평을 번갈아가며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등장인물을 한 명 뽑아서 그의 동기, 놀라운 점, 선택 등을 분석합니다. 소설 작법의 기술적인 관점에서 스토리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현실 같은 전개를 위해 작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토론하죠. 언어, 이야기 흐름, 운유 등도 다릅니다. 독서는 좋은 것이지만 왜 돈을 써서까지 코치를 고용하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저에게 활력을 주거든요. 호기심을 갖도록 해주기도 하죠. 잠시나마 다른 사람의 세계에서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전환됩니다. 튜터의 관점을 듣는 것도 정말 재미있고요. 날카로운 시선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소설을 분석합니다. 전에는 생각지 못한 부분이지만 튜터가 다른 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는 지금도 이 가치에 대한 생각이 명확하다.
저는 제 삶 속에 문학이 더 많이 들어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책이 활용한 전략은 많은 분야에 적용 가능하다. 나는 MBI의 뮤지컬 워크숍에 떨어진 뒤 이듬해에 다시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다만 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으려고 코치를 고용했다. 친구에게 워크숍의 고급한 작사가이자 작곡가인 크리스티아나 콜을 소개받았다. 그녀는 내 지원서를 살펴보고 수정할 사항과 추가할 사항들을 이야기해 주었으며 지원서를 다듬는 것도 도와주었다. 크리스티나의 도움 덕택에 나는 다음에 워크숍에 합격할 수 있었다. 데드라인 정하기. 지금의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은 쉽다. 언젠가는 덜 바쁠 때가 있을 거라 여기고 아직은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하지만 덜 바쁜 날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일을 진행시키고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데드라인이다. 페트라 콜버는 그의 책 완벽한 해독 출간 파티에서 얼결에 데드라인을 정했다. 무대 위에서 인터뷰어가 가볍게 물었다. 페트라님의 다음 행보는 무엇인가요? 그녀는 아직 정해진 계획이 없었음에도 즉석에서 디제잉을 하고 싶다는 꿈을 밝혔다. 그날 저녁 북미에서 가장 큰 피트니스 행사를 운영하는 친구가 페트라를 찾아왔다. 그리고 정해진 일정을 통보하듯 그녀에게 1년 뒤 8월에 열릴 VIP 파티에서 디제잉을 해달라고 했다.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1년 뒤? 좋지. 당시에는 실감이 안 났다. 조금씩 행사 날짜가 다가올수록 페트라는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하는 600명 규모의 애프터 파티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무도 없는 댄스 플로어를 보는 것보다 무서운 일은 없을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당신에게는 그 무대를 채워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아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정해진 데드라인이 있었기에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다. 이제는 정말 디제잉을 배워야 했다. 페트라는 혼자서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배우기. 페트라의 VIP 피트니스 행사 디제잉은 대성공을 거뒀다. 사람들이 어떤 음악을 필요로 하는지 알았죠. 무대로 뛰쳐나가고 싶어지는 노래를 틀었어요. 20%의 시간을 들인 프로젝트를 풀타임 일자리로 만들 생각이 없다면 이벤트가 끝난 후에는 그 프로젝트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많은 노력을 들여 발전시킨 능력을 방치하는 것은 큰 손해다. 배움과 성장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가동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페트라는 뉴욕에서 살고 있는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루프탑 바를 방문했을 때 기회를 발견했다. 그녀는 바텐더에게 DJ가 필요하지 않은지 물었다. 바텐더는 마침 호텔에서 로제 온 더 루프탑이라는 행사를 론칭했다며 바로 다음 주에 공연을 해달라는 것이 아닌가. 놀라웠어요. 제가 사는 동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죠. 이전 행사와는 다른 디제잉 스타일을 시험해보면서 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었어요. 칵테일을 마시는 사람들 뒤에서 마음 편하게 배경이 되었죠. 낮은 리스크로 연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어요. 그녀는 이 기회를 활용해 도전적인 음악을 실험해 보기로 했다. 해밀턴에서 숀 콤스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음악들을 믹싱했어요.
비트만 괜찮으면 뭐든 시도해봤죠. 그녀는 매번 무언가를 배웠고 발전했다. 잘 되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다. 디제잉을 연습해온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페트라는 기대치를 더욱 높여 2년 뒤에 또다시 커다란 도전을 하기로 결정한다. 이번에는 디지털 노마드로 일하면서 전 세계를 1년 동안 여행하는 것이었다. 오랜 기간 마음속에 품고 있던 꿈이었고 그녀는 그것을 이뤄냈다. 실패하더라도 이득이 되는 상황 만들기. 20% 시간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는 궁극적인 방법은 바로 이것이다. 즉, 지더라도 이기는 싸움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조나선 브릴도 세계 박람회 프로젝트를 맡았을 때 그렇게 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새로운 스킬을 익히고 소중한 인맥을 쌓을 수 있으리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작했다. 특정한 상황이나 기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소 이익을 가늠해 보는 데도 도움이 된다. 새로운 산업계에 자신을 노출시키거나 특정 지역에서 인맥을 만드는 것,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배우거나 대중들 앞에서 말하는 등의 가치 있는 일을 연습하는 것도 포함된다. 성과가 비록 크지 않더라도 매력적으로 들린다면 도전 자체로도 가치 있다. 이직이나 컨설팅 기회, 금전적 이익 등의 추가적인 보상이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에 있다면 연연할 필요는 없다. 10년 단위로 생각하기. 우리는 하루에 달성할 수 있는 일은 과대평가하고 1년 안에 성취할 수 있는 일은 과소평가한다. 잘 알려진 격언인 만큼 진실을 말하고 있다. 1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도 과소평가를 한다는데 10년은 말할 것도 없다. 20% 시간 프로젝트에 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리의 마법이 발휘된다. 처음에는 작고 의미 없어 보이더라도 궁극적으로 경쟁자들과의 격차를 크게 벌리는 힘이 된다. 연극계에서는 쇼 한 편이 브로드웨이에 가기까지 평균 7년이 걸린다고 한다. 작품을 써야 하고 그 작품이 자랑스럽게 쇼로 내보일 수 있을 정도로 좋아야 하는 건 당연하다. 다음엔 자금을 모아 여러 번에 걸쳐 워크숍을 진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제작자의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끊임없이 수정을 거친다. 이후 브로드웨이에 진출하기 전에 뉴욕 퍼블리시어터에서 시작했던 해밀턴처럼 오프 브로드웨이 쇼케이스를 하거나 보스턴, 시카고, 샌디에이고 등에서의 시험 상영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마련한다. 최종 단계가 브로드웨이 극장가인 그레이트 화이트웨이의 무대에 오르는 일이다. 여기서 쇼를 하려면 연극은 400만 달러, 뮤지컬은 1,50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하다. 지난하고 힘든 여정이다. 따라서 끈기가 필수다. 2016년에 처음으로 뮤지컬을 써야겠다고 결심했을 때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하기까지의 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기술적인 부분을 배우고 배운 스킬을 다듬고 필요한 인맥을 쌓고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길게 봐야 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2026년까지 브로드웨이에 올릴 만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내 우선순위가 바뀔 수도, 외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으니 말이다. 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않았을 때보다 지금 훨씬 멀리 와 있다는 건 확실하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트레이닝을 받고 신출내기에서
능숙한 공연 작사가가 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걸렸다. 프로듀서들과 인맥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2017년부터 친구 알리사 콘과 함께 브로드웨이와 그 외의 연극 공연에도 투자하기 시작했다. 토니상을 받은 브로드웨이 쇼를 포함해 새 작품에 투자했으며 호주, 뉴질랜드 투어 제작에도 투자했다. 그 과정에서 20여 명의 프로듀서들과 친구가 되었다. 이것이 내 목표의 성공을 보장해 주진 않는다. 다만 전문가들과 만나며 적어도 제작 과정을 더 배울 수 있었다. 꿈이 없는 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 괜찮다. 자신의 꿈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상황은 언제나 변화하고 예상치 못한 기회에서 성공은 꽃피우기도 한다. 롱게임은 미리 계획해둔 작은 단계들이 몇 년의 시간 동안 쌓여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이루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중간에 계획을 바꾸거나 아예 다른 목표를 설정하더라도 쌓아온 시간은 더 많은 옵션을 가능케 한다. 이것이 바로 20%의 시간이 주는 진정한 선물이다. 그러니 결과가 없더라도 20%의 시간을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실험들을 감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질문들이 있다. 좋은 아이디어나 구상이 떠오를 때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 어떤 방법으로 시작하지? 어떻게 하면 제대로 오래 할 수 있을까? 롱게임의 룰. 누군가가 나에게 성장의 기회를 떠먹여주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 20%의 시간을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데 써보자. 그 정도의 시간만 해봐도 내가 어떤 일을 재미있게 하는지, 잠재력이 있는지 알 수 있다.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또 다른 것에 도전해 볼 수 있을 정도의 투자다. 힘이 있어야 새로운 아이디어도 시험해 볼 수 있다. 힘이 없을 땐 새로운 일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린 그때가 시작해야 할 적기인 이유다. 지더라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20%의 시간 프로젝트에 실패하더라도 인맥을 만들거나 새로운 기술을 습득했다면 결과 아닌 과정으로서 이득을 얻은 것이다. 이처럼 실패해도 이길 수 있는 프로젝트로 계획을 세워보자. 수십 년 앞을 내다보라. 다른 이들이 몇 개월이든 몇 년이든 생각만 할 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조금씩 실천하며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만들 수 있다. 10년 혹은 그 이상을 바라본다면 단기적인 손실도 가볍게 넘기고 훨씬 더 큰 것을 성취할 수 있다. 지금까지 롱게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